11월 뉴스 시작합니다. 이번 달은 대규모 M&A 소식이 많았습니다. 먼저 유니티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사가 웨타디지털 R&D 부서를 인수했는데요. R&D 부서만 인수하고 제작 부서는 그대로 웨타디지털에 남기기로 했다고 합니다. 모르겠습니다. 왜 R&D 부서만 인수를 했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작 부서는 그대로 피터 잭슨 감독의 소유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고요. 일부 알려진 이유로는 유니티 엔진의 영상 관련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영상 쪽에서 언리얼 엔진이 워낙에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서 유니티 엔진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프리뷰즈를 하는 회사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영상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영상 쪽 R&D 팀을 인수한 것 같은데, 이제 언리얼과 유니티가 영상 쪽에서 사용 빈도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, 언리얼은 웬만한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부 기능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내부 툴들이 존재하거든요. 이미 파티클도 나이아가라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, 블루프린트 기능이나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, 내부 기능 면에서 유니티가 언리얼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,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 엔진이고, 거의 물리 엔진 쪽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엔진이니까 기능 면에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, 유니티는 애초에 약간 저렴한 모바일 게임이나 싸게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엔진이라 내부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, 그런 부분들을 웨타디지털 R&D 부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볼 모양인데, 문제는 이 웨타디지털 R&D 부서 사람들이 3D 인하우스 툴을 만들던 사람들이라,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웨타 툴이라고 하죠. 군중이나 FX나 리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부에서 제작을 해서 웨타 디지털만의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인하우스 툴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인하우스 툴을 이용해서 다른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걸 무기로 이제 계속 더 하이 퀄리티 작업,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대부분의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, 다들 대형 스튜디오들은 인하우스 툴이 있습니다. 본인들만의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보다 좀 나은 기능을 가진, 스캔라인도 플로우라인이라는 인하우스 툴을 가지고 있고, ILM도 마찬가지라고 하고, ILM도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. 내부에 어느 스튜디오든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브러시나 누크도 이게 원래 ILM 거였죠. ILM 내부에서 제작해서 쓰다가 이제 외부로 독립시키면서 외부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고, 알렌빅 캐시 같은 것도 소니 픽처스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좀 범용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좀 호환 작업을 잘해보고자 무료로 오픈을 한 케이스죠. 요즘 한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USD 같은 경우도 픽사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케이스고, 이런 식으로 내부 인하우스 툴을 외부로 좀 풀기도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만들던 사람들이
게임 엔진 내부 실시간 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. 이게 실시간과 렌더를 걸어서 나중에 편집하고 뭐 이런 거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,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게임 엔진 상에서 기존에 있던 3D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. 이제 뭐 시뮬레이션 타임도 있어야 되고, 이분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유니티 엔진이 좋아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려 봐야죠. 네, 다다음 유니티 버전 얼마나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의문인 건 제작 부서는 그대로 남겨뒀는데 메타 디지털에, 그러면 R&D 부서 없이 제작 부서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, R&D 부서를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R&D 부서를 뭐 유니티 측과 공유해서 함께 사용한다든지 모르겠네요. 앞으로 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할지, 아니면 제작 부서도 어딘가로 뭐 판매를 할지,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니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넷플릭스가 스캔라인을 인수했습니다. 인수 조건은 독립 스튜디오를 그대로 유지해주고, 대신 넷플릭스 작품을 우선 작업을 좀 시킬 것 같고요. 뭐 어느 정도의 인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, 내년 1분기에 2022년 1분기에 인수가 완료된다니까 그때 가서야 완전 인수인지 지분 인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전 인수는 완전히 사버리는 거고요. 회사를 완전히 사버리는 거고, 지분 인수는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가져가고, 그 지분 일부만 인수를 해도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지분을 가지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우리 넷플릭스 작품 먼저 작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런 식의 지분 인수는 넷플릭스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부담이 없죠, 서로.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 작업을 좀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, 완전 인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인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결국 다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, 참고로 스캔라인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나 주로 마블, 뭐 DC 가리지 않고 히어로물을 많이 작업하는 헐리우드 스튜디오고요. 세계 각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 지사도 있죠. 뭐 스캔라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네. 스캔라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10월 뉴스를 참고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기존에 같이 작업하던 마블이나 DC, 즉 디즈니나 유니버셜, 이쪽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계속 일을 줄지 아니면 일을 좀 줄일지, 뭐 일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. 넷플릭스 작품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.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일을 계속 주면 다행인데, 뭐 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네, 다음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M&A에 대해서 지금 해외 쪽 커뮤니티나 VFX 뭐 뉴스 사이트나, 그러니까 이쪽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대규모 M&A가 흔치 않은데 동시에 두 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앞으로의 추세가 아니냐, 좀 한동안 대규모 M&A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, 업계가 큰 변곡점에 있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, 그 와중에
한 그 VFX 뉴스 사이트에서 D&EG 스튜디오의 CEO 분을 인터뷰했습니다. 이제 인터뷰 내용은 주 질문은 지금처럼 대형 M&A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CEO 분, D&EG CEO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지 미리 알고 있었고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도 지금 총알을 많이 장전해 놓고 있다. 그러니까 회사에 여유 자금을 좀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서로 대규모 M&A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본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부 리드급들에게 업계가 큰 변곡점에 있으니까 긴장을 타고 항상 신경을 좀 써라. 지금 뭐 크게 한번 변할 것 같다. 업계의 흐름이나 발전 방향이나 지금 엔진을 이용한 실시간 작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요? 긴장감? 두려움? 이런 걸 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D&EG가 최근에 핫한 스튜디오고 좀 대규모로 확장을 해서 지금 지사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고요. 특이한 점은 인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도의 지사가 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.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데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작으로는 최근에 듄 작업을 해서 듄 작업을 보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로 대형 스튜디오처럼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작업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. 듄을 기점으로 D&EG가 좀 크게 도약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헐리우드의 큰 스튜디오 중 하나로 뭐 지금도 크지만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. 뭐 CEO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소식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. 혹시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즈음에서 소프트웨어나 스크립트들 뭐 소스들 이런 것들을 대규모 할인을 하니까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시기에 잘 구매를 하시면 좀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한 20% 정도에서 많으면 50%까지도 할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맞춰서 매년 구매를 하시면 좀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특히 뭐 리얼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값 할인 할 때도 많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11월 뉴스 마치겠습니다. 이번 달은 자잘한 게 별로 없고 큼직큼직한 소식들이 많아서 그냥 그때그때 짤막하게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역시나 이게 자주 작업하는 건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시간 여유가 될 때 업계 이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요. 뉴스 말고 이제 업계 이슈나 업계 흐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할 시간이 되면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